혁명의 탄생. 그날 로베스피에르는 승리했다. 이틀 후 트레기의 주교는 반역죄로 시아틀레 재판소에 소환된다. 애국파, 패트리어티스, 특권 계급에 대한 투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법률가, 저술가, 사업가, 은행가 등 부르주아 출신의 인사들 외에도 새로운 세상에 공명하는 특권 계급 출신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클레르 몽토네르, 스타니슬레스, 클레르몽토네르 1757년부터 1792년 귀족 대표로서 삼부에 진출하여 처음에는 특권의 폐지를 옹호하는 등 자유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보수화하여 왕정주의자가 되었고 1792년 8월 10일 봉기 때 민중에게 살해당했다. 샤틀레 재판소, 샤틀레. 중세부터 프랑스 혁명 시기까지 파리에 있던 최고 재판소.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이튿날인 10월 21일 계엄령의 표결이라는 훨씬 더 중대한 문제에서 패배할 것이다. 파리의 여인들은 10월 6일 제빵업자와 그 안주인 그리고 빵집 조수,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를 베르사유로 데려오면서 자신들이 혁명을 완료했다고 믿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식량 사정은 계속 악화됐고 소요를 야기했다. 10월 21일 아침 파리의 한 제빵업자가 여인네들에게 살해됐다. 사건을 만들고 로베스피에르가 그 후에 주장하는 것처럼 그 사건은 계획된 도발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라파에트가 그 사건을 도발하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날 오후 미라보뿐 아니라 당시 좌파 지도자였던 바르나부의 지지를 받은 라파에트의 동료들은 군대가 무력으로 민중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계엄령 표결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 탄압 법령 제정. 유일하게 또는 베띠옹과 비조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로베스피에르만이 열정적인 즉흥연설로 이 표결에 반대했다. 베띠옹, 제롬 베띠옹, 1756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재원의회에 선 뒤 파리 시장에 선출됐다. 혁명 초기에 로베스피에르와 매우 가까웠으나 국민공예에서는 사이가 멀어졌고 국왕의 처형에 반대했다. 지롱드파 몰라쿠, 브르타뉴로 도주했다가 보르도에서 체포되기 전 자살했다. 비조, 프랑스와 비조, 1760년부터 1794년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지롱드파 몰라쿠 베띠옹과 함께 자살했다. 우리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끝장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재원의회에게 병사들과 빵을 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귀족들이 열정적으로 온내 혁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바로 이때 민중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민중을 자극하고자 하는 이들은 여러분에 대항하여 민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소유를 이용하여 민중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민중들은 굶주려 죽어갈 때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민중들을 진정시키려면 소요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중요. 그들은 병사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켜 빵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민중들을 학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이는 계엄령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까? 시민 병사들입니까? 그들이 고통을 공유하는 자신의 형제들의 피로 손을 적실까요? 천만. 앙뚜안 바르나부 뛰어난 웅변술과 예리한 정치 감각으로 삼두파를 이루어 재헌의회의 대표 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펑 군주정을 지지하여 빼양 클럽에 합류하였고 루이 16세의 비밀 자문역을 맡았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계엄령에 반대한 후 정반대의 해결책, 결국 1793년에야 채택될 해결책 를 제시한다. 소유를 막으려면 민중들에게 그들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결코 징벌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재판소를 수립해야 합니다. 샤틀레 재판소의 측임검사 프로큐레어 듀 로이가 국민의 최고검사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재판관은 오직 국민의 대표들이나 국민 자신이어야 합니다. 중략. 헌법에 대해서는 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우리를 지루하게 할 뿐입니다. 누군가 요람에 든 자유를 살해하려 준비하면서 헌법에 대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헌법은 우리가 현재의 악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한낱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10월 21일에 회의에 참석했던 한 중도우파 의원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한다. 로베스피에르 씨는 공공의 자유를 해치려는 음모에 대해 많은 발언을 했다. 그는 계엄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 씨의 연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그것은 생땅뚜안 포브르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 그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의회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회는 2년도 못 되어 라파에트로 하여금 샹드 마르스 학살을 저지르게 할 계엄력을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고 국민재판소 안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대중들로부터 모든 정치적 행위를 박탈하려는 의지로 흥분된 분위기여서 곧 다시 헌법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10월 22일 보통선거를 폐지하는 선거법안이 논의됐다. 적어도 지역마다 3일치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하는 시민, 이들을 노동시민, 그만한 직접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수동시민이라 지칭했다. 많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로베스피에르는 싸운다. 이번에는 그레구아르 신부에서 삼두파의 디포르까지 의회의 더 넓은 집단을 대표하는 웅병가들이 그의 편에 섰다. 그러나 가장 가차없는 공격에 나서는 것은 여전히 그였다. 그레구아르 신부 헨리 그레구아르 1750년부터 1831년 성직자 대표로 삼부에 진출 CAS 탈레란과 함께 자유주의파 신부 디포르 아들랭 디포르 1759년부터 1798년 혁명 초기에 입헌 군주제 지지자들을 이끌었으며 발나브, 알렉상드르 드 라메트 등과 함께 빼앗클럽을 창설했다. 모든 시민은 그가 누구이든 모든 등급에서 대표자가 되기를 바랄 권리가 있습니다. 능동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여러분의 논의는 결코 여러분이 선언한 인권 선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선언 앞에서는 모든 특권, 모든 차별, 모든 예외가 사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과 공공업무, 그것도 개인들의 수행에 협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권리에서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시민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권리와 수입에 비례한다면 10만 리브르의 랑트를 받는 사람은 그에 따라 10만 배나 중요한 시민이라는 것입니까? 첫날에 비례 줄어드는 의회의 다수파는 훨씬 더 맹렬했다. 의원들은 곧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는 다시 발언을 시작했지만 의원들은 다시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왔고 다시 올라가려 하지 않았다. 라고 파리 신문 저널 드 파리는 적고 있다. 계엄령과 관련해 위에 인용했던 그 의원은 이번에는 이렇게 기록했다. 의회는 이어 3일치 노동의 가치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것은 적다. 너무 적다. 원문대로 날 강조는 날 것이다.
이 솔직한 유감 표명에서 혁명력 3년과 7월 왕정기의 선거권 제한이 예고된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은 선거인의 자격을 세금의 양, 그것이 얼마이든 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이 전력을 다해 반대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비열하고 가증스러운 선동꾼은 민중을 그 천부의 보호자들에게 대항하게 하면서 민중의 대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압제자들은 민중의 보호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로베스피에르는 사흘 동안 3차례 교전을 벌였다. 첫 번째 교전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은 승리를 안겨줬다. 매우 중요한 다른 문제를 두고 벌어진 2차례의 교전은 그의 패배였다. 그는 그 일에 별로 놀라지 않고 자신의 고독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비생산적인 반대파의 태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당파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몇 달 동안을 당시엔 가장 단호한 애국파 지도자로 보이던 사람들, 즉 디폴, 알렉상드르 들라메트, 그리고 바르나브로 이루어진 삼두파와 협력한다. 그들은 개인적인 야심에 따른 정책이자 대부르주아지와 집권층 사이에 타협의 산물인 라파에트의 정책을 좌초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것을 위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라파에트와 비슷한 정책을 지지하던 마라보와 미라보와 이 신구 두 세계의 영웅,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라파에트의 별명 사이에 은밀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자주 이용한다. 당파나 오늘날 우리가 의회 내 파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차원은 결코 아니지만 로베스피에르의 존재는 점차 의회 내 국좌파로 떠올랐다. 로베스피에르는 그레구아르 베티옹, 디부아 그랑세, 프레르 드 라마른, 레드 비주와 같은 매우 민주주의적인 몇몇 의원들이 의회에서 한 발언에 의해 애국파 언론인들 마라, 데물렌, 루스탈로, 브레롱 이번에는 관심에 의해 그리고 왕당파 신문들이 즐겨 조롱하는 대상의 하나라는 사실에 의해 가장 주목받는 존재가 됐다. 랑트, 지대와 이자수이, 알렉상드르 들라메트, 1760년부터 1829년 형인 샤르와가 함께 귀족 대표로 3부에 진출했다. 재원의회에서는 바르나브, 디포르와 함께 3득파를 이뤘으며 국왕의 탈주 사건 이후 빼양클럽에 참여했다. 디부아 크랑세, 에드몽 루이 알렉시스 디부아 크랑세, 1746년부터 1814년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의회에서 주로 군대개혁에 참여하였고 로베스피에르와 사이가 벌어진 후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브리에르 드 라마른, 루이 드 라마른, 1756년 1827년 변호사 출신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보안위원회와 공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방위대에 등록하기를 바라는 군수공장 노동자들과 오직 부르주아만을 국민방위대에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그리고 병참 장교들의 삼색무장을 모욕했던 제독 알베르 드 리옹의 대립으로 12월 1일 툴룽에서 소요가 발생했다. 그때 툴룽 주민들 대표들이 미리 연락을 취해 노동자들의 대회의를 옹호해줄 것을 요구한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였다. 당황한 의회는 절충적인 동의안을 채택하여 제독, 시정부, 국민방위대 등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노동자들은 사악한 목자들에게 미혹되었을 뿐이라고 너그러이 용서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거기에 반대하고 다시 한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제독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또한 무의로 돌아간다. 반란권에 대해 앞으로 그가 보여줄 태도는 1790년 1월 16일의 연설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배신에 적당한 기회만을 누리고 있는 군지관들에 대한 그의 불신은 1793년까지 결코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애국파라는 단어는 1788년 말
국민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지지자라는 의미를 얻게 된 후 혁명기 내내 이 의미를 유지했다. 절대 군주제나 귀족의 특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를 애국가라고 부를 생각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주자. 디부아 크랑스, 재헌의회 국민공예 의원, 1794년 체코 벤클럽에서 온건파로 비판받고 추방당한 뒤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한다. 만일 정당하고 고결한 반란이 존재한다면 민중이 힘으로 힘을 격퇴하는 반란이 이론의 여지없이 그런 반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민중의 활력, 에너지를 비난한다면 여러분의 민중의 첫 번째 압제자가 될 것입니다. 중략. 만일 여러분이 달베르시의 행위에 찬성을 표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권선언이 축성한 권리,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민중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민중을 모욕한 데 대해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략. 사람들은 훌륭하게 복무한 해군 사령관이 받아야 할 찬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동시에 민중에 대한 연민, 사랑, 존경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민중 이해에 달리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중략. 브레스트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자유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자유의 가장 훌륭한 벗들이 독방에 던져져 쇠창살 아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시기적으로 인접한 이 사건들이 아마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특히 국민의회의 법력이 애국심을 떨어뜨리고 자유의 적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발언에서 그리고 앞선 발언들과 다른 많은 유사한 발언들에서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관심을 끈 것은 불능, 갈등의 사회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정치적 권리의 평등, 각 시민 심지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국민주권이다. 얼마 후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고백해야 한다면 나는 늘 나를 불행한 사람들의 대의에 결합시켰던 이 절박한 감정에 따라 노동하는 계급의 이입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실성은 그가 매번 노동자들의 대의를 다룰 때 보였던 완강한 만큼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헌신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정치적 대의였다. 그는 여전히 부의 불평등과 시민적 권리의 불평등 사이의 관련성을 깨닫지 못했다. 마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루소 자신은 그것을 이때의 로베스피에르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가 자리 잡은 제한된 영역, 정치적 대의라는 문제에서 그의 태도는 난공불락이었다. 그는 인권선언의 직접적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반동적인 음모에 의해 침식되고 파괴되지 않으려면 혁명이 민중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알릴 뿐이었다. 처음부터 재헌의회에서 가장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이 인물을 사람들이 공상가요 유토피아주의자로 보려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결국 불가결한 것이 되기까지는 그가 고발하는 그 음모,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대낮에 20번은 폭발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일관성을 지키고서 적들에게 승리하는 것, 그것이 로베스피에르의 단 하나의 변함없는 임무이며 혁명의 유일한 지상 명령이었다. 자주